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3강 정도로 시리즈로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작년에 물가 2.5% 오를 때 실질 임금은 2.0% 상승에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런 상황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은 예전에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10년, 20년 뒤에는 뭐 한 5만 원, 10만 원 됐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5만 원, 1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펩시콜라를 마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다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면은 아마 삶의 질이 내가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우울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꺾은선 그래프를 예시로 2002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거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임금 인상률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여기에 명목 임금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명목 임금이라는 거는 그냥 그 화폐로 그냥 숫자로 정해진 어떤 그런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가가 반영 안 된 이제 그런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파란색이 이제 물가가 반영된 실질 임금 인상률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녹색이 파란색 위에 존재해 있을 때, 위에 위치해 있을 때 내가 소득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실질 임금 인상률을 혹은 나의 실질 소득을 이 녹색 위에 존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이나 다른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곳에 재테크 혹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 밑에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면 나의 삶이 낮아질 수 있다. 최소한 물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면 뭐 주식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뭐 채권에 투자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펀드나 부동산에 투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산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게 부동산이죠. 그런데 그 8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그 투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주식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채권이고, 그 다음이 예금이고, 부동산, 그리고 금, 원유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품들을 보면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유가 최근에 조금 꺾였죠. 그런데 다시 뭐 지금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원유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이 장기적인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와 전국의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와 물가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세나 아파트의 가격 지수나 코스피의 지수가 이 물가 지수보다 다 위에 있죠. 이러면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2016년도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거의 뭐 주식을 살짝 넘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거의 근처 비슷비슷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긴 시간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주식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의 우상향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요, 맨 밑에가 코스피 지수예요. 녹색. 그리고 파란색은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나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두 지수보다 뭔가 수익률이 별로인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미국 차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혹은 투자에 이렇게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할 만큼 어, 다른 두 지수에 비해서 상승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휴전 국가라서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와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치안이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이 많지만은 우리나라에 와보지 않은 최소한의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은 미국 그래프처럼 이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가 최소 한 5천 정도, 뭐 맥시멈 한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차트는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의 40년 사이입니다. 보면은 1980년도에 10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2600선, 2700선과 2600선, 3600에서 3700 사이까지 찍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1439까지 찍고 다시 뭐 3000 넘었다가 다시 또 2000 중반대 뭐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짧게 놓고 1년, 2년 단위로 놓고 보면은 막 등락폭도 굉장히 심하고 고점에서 잘못 물렸을 때 지금 막 주식 해가지고 뭐 곡소리 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곡소리 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몰빵 투자 많이 하셔서 그런 거고요. 분산 투자 잘 하시고 그리고 저점 저점 이렇게 이어보고 고점 고점 이렇게 이어봤을 때 저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매수가 되셨던 분들은 곡소리 정도는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가 철저하게 되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 구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는 이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의 우상향 속성을 잘 이용을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분산 투자와 그리고 그 저점에 위치해 있을 때 추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트를 보실 줄 안다 하면은 굉장히 먹기가 편한 거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편한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닷컴 버블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IMF가 있다든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폭락이 일시적인 폭락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만 잘 된다면. 왜냐?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로 지속적인 소액 투자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일단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돼요. 주식의 주자를 모르는 주린이도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주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돈 잘 벌고 연봉 높은 회사, 혹은 내가 이용해보니까 좀 좋은 회사, 혹은 내가 잘 아는 우량하거나 성장성이 좋은 회사.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100원짜리 주식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해외 주식도 많죠. 여기 주황색 부분을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요 부분은 분산 투자인데요. 어떤 자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방에 100만 원을 사는 것보다는 매일로 따졌을 때는 100일에 나누어서 사는 게 좋고요. 매주로 따졌을 때는 한 주씩 나누어서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월 산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씩 나눠서 사는 게 좋고, 매 분기 산다고 하면 33만 원씩, 매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정한 기간, 특정 기간에 그냥 100만 원을 사시면 되는 거죠. 단 내년에도 100만 원을 사야 되고 2년 뒤에도 100만 원, 3년 뒤에도 100만 원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고정소득이 있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업 소득자가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똑같은 금액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떤 회사를 사야 되냐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어디가 돈을 잘 버지?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면 삼성전자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잘 버는 것 같으면 현대차 사시면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사셔도 되고요. 뭐 SK 하이닉스나 뭐 LG화학이나 LG전자나 안 망하고 끝까지 오래 살아남은 회사들 중에서 재무제표 보니까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꺾였어. 추세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고 꺾였어. 그럼 그땐 파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잘 벌고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한 그런 회사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해보니까 좋은 회사. 버핏이 코카콜라를 마셔보고, 오, 이런 맛이 해서 88년도에 2달러를 주고 샀는데요. 오늘 코카콜라의 주가를 보니까 62.8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대충 한 90년, 10년, 20년, 대충 한 30 몇 년 동안에 30배 수익이 났네요. 1년에 더블 더블 이렇게 그러니까 100%씩 수익이 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써보고 좋은 회사를 쓰셔도 돼요. 주부들 같으면 뭐 아메이 써보고 좋았다 그러면 아메이 사시면 되고, LG 생활건강 써보니까 좋았다 그러면 뭐 LG 생활건강 쓰시면 되고, 아 내가 햇반을 먹어봤는데 너무 좋네, 햇반 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잘 아는 우량하거나 성장성이 좋은 회사를 사셔도 되죠. 그래서 뭐 내가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회사를 2만 원에 샀던 적이 있어요. 그 2만 원이 50% 액면 분할하기 전에. 예. 그런데 유일하게 샀던 뭐 바이오 회사인데 수익은 났지만은 뭐 10배, 20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겠다. 뭐 성장성은 나는 모르겠고, 뭐 재무제표가 우량하다. 이런 거에 하셔도 되겠고요. 구글의 알파벳이 유튜브가 적자인 회사일 때 성장성을 보고 유튜브를 매수를 M&A를 해서 지금의 유튜브가 된 것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샀죠. 그래서 이 로봇을 현대차의 어떤 공정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현대차의 인공지능에 적용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뭐 시너지를 내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로봇 회사를 성장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의 주주였던 사람들은 뭐 나중에 상장이 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을 잘 키워내지 못한다면은 뭐 직접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현대차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그런 회사들은 뭐 매출이 좋아서 이제 M&A가 된 게 아니고, 이 성장성을 보고서 적자 회사지만 성장성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상속에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은, 뭐 어떤 글을 좀 찾아봤는데요. 세무사가 그 하는 얘기였는데, 10년마다 자식에게 5천만 원씩 이제 상속을 해줄 수 있나 봐요. 그 세금을 안 떼는 범위 내에서. 자식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해줄 수가 있겠고요. 손주한테는 2천만 원씩. 요거를 이제 1년으로 따지면은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공제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주식을 대신 사주는 거죠. 부모가 계좌를 터가지고 자식들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혹은 손자, 손주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래서 뭐 증빙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돈 드렸다라고 하면 되고, 차용증 뭐 이래서 집 사는데 좀 뭐 많은 돈을 뭐 빌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용증을 써놓으면 되고, 금리는 한 2% 내외로 설정하면 되고, 용돈 드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통장으로 넣어 주시면은 증빙이 완벽하게 되겠지만은 부모님이 그 통장에 돈을 다시 빼가지고 어, 본인에게 페이백을 다시 해줘야겠죠. 돈을 준 사람에게.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으로 소액으로 조금씩 미리 상속을 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세무사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